런던에서 기차를 타고 북쪽으로 1시간만 가면 완전히 다른 나라가 펼쳐집니다. 미슐랭 레스토랑과 펜트하우스가 즐비한 런던을 벗어나면 폐허가 된 공장들과 텅 빈 상점가만 남은 도시들이 나타나거든요. 믿기 힘들겠지만 영국 북부의 일부 지역은 아프리카 루안다보다 기대 수명이 낮습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던 이 나라가 이제는 런던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천천히 죽어가는 기형적인 모습이 되어버렸는데요. 대체 영국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건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국의 몰락을 2016년 브렉시트 탓으로 돌립니다. EU를 탈퇴하면서 경제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죠. 물론 브렉시트가 타격을 준 건 맞는데 실제로 브렉시트 이후 영국 경제는 침체됐고 무역 정벽이 생기면서 기업들이 떠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이건 증상일 뿐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영국이 이렇게 된 진짜 이유는 훨씬 더 짚은 곳에 있는데 사실 영국의 지역 불평등과 경제 왜곡은 브렉시트보다 무려 4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브렉시트는 그냥 이미 병든 환자에게 찾아온 또 하나의 합병증이었던 거죠. 모든 건 1979년부터 시작됩니다. 마가렛 대처가 총리로 당선되면서 영국 경제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당시 영국의 인플레이션은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1970년에 100파운드였던 게 1979년엔 300파운드가 넘었거든요. 물가가 3배나 뛴 겁니다. 이게 다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 파동 때문이었는데 오펙이 유가를 2배에서 3배까지 올리면서 휘발유부터 식료품까지 모든 게 비싸졌죠. 거기다 강력한 노동조합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고 임금이 오르니까 또 물가가 오르는 시기였던 거죠. 대처 총리는 재무장관 제프리 하우와 강경파 경제학자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인플레이션을 공공의 적 1호로 규정했습니다. 그녀의 전략은 간단했는데요. 시중에 풀린 돈을 대폭 줄이고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는 겁니다. 1979년 11월엔 아예 17%까지 치솟았거든요. 영국 역사상 최고 수준이었죠. 대출 비용을 엄청나게 높여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계산이었는데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영국 제품의 해외 경쟁력이 떨어졌고 치솟은 대출 금리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게다가 정부는 재정 지출까지 줄이면서 불황 한가운데서 세금을 올렸습니다. 당시 이미 실업자가 넘쳐나는데 매달 수만 명씩 더 늘어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경제학자 수백 명이 타임즈에 공개 서한을 보내서 이 정책은 경제 이론에 전혀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을 정도입니다. 그럼 이 극단적인 정책이 효과는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크게 떨어졌으니까요. 하지만 그 대가가 무엇이었는지를 봐야 하는데 높은 금리와 재정 긴축이 영국 전역의 제조업 도시들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영국의 산업 기반이 붕괴되면서 지역 간 불평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반면 런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쓰고 있었는데요.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 덕분에 타격을 덜 받았거든요. 1980년대 중반이 되면 영국 북부와 스코틀랜드, 웨일즈는 실업자가 넘쳐났지만 런던과 남동부는 상대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바로 금융 규제 완화 때문입니다. 대처 총리는 런던을 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었는데 각종 규제를 풀고 외국 자본을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국제은행들이 런던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부었고 수천 명의 새로운 백만장자가 탄생했으며 런던은 세계 최고의 금융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 잡았거든요. 표면적으로 보면 영국은 르네상스를 맞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커 총리가 집권한 첫 해 영국의 GDP는 약 1조 파운드였는데 그녀가 떠난 1990년엔 1조 4천억 파운드가 됐으니까요. 1인당 GDP도 15,500파운드에서 19,900파운드로 증가했죠. 영국이 더 부유해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이 전체 그림을 보여주진 않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니 계수가 25에서 35로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GDP는 30% 늘었지만 불평등은 40%나 증가한 겁니다. 영국이 더 부유해졌다는 건 맞지만 동시에 더 불평등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건 대처 총리의 개혁 정책이 영국의 산업 기반에 미친 극단적인 영향 때문인데
1979년에 제조업이 영국 경제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했던 반면 1990년엔 절반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제조업 일자리도 10년 넘게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경제 규모는 늘었지만 런던에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별로 체감되지 않았던 거죠. 서비스 산업은 성장했지만 다른 산업들이 쇠퇴하면서 영국 경제가 재편되는 과정이었으니까요. 산업구조 변화의 영향을 살펴보는 또 다른 방법은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 연관 일자리를 만드는지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공장을 하나 열면 그 공장에서 직접 고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철강이 필요하고 전기가 필요하고 운송업자도 필요하니까 간접적으로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는 거죠. 은행업은 직접 일자리 하나당 간접 일자리가 2개 정도 생기는데 제조업은 어떨까요? 직접 일자리 하나당 간접 일자리가 9개나 생깁니다. 금융 서비스 산업 전체를 봐도 제조업보다 훨씬 적은 연관 일자리를 만들거든요. 이게 바로 서비스업이 경제 규모는 키울 수 있지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소득이 더 적은 사람들에게 집중되니까요. 그런데 일자리 수만 문제가 아니라 임금과 복지도 중요한데 제조업 일자리는 대체로 정식 계약에 탄탄한 복지 혜택이 딸려 있었습니다. 퇴직연금도 있고 유급휴가에 보험에 경과까지 있었거든요. 반면 제조업을 대체한 일자리들은 이런 혜택이 없었죠. 그래서 연구 결과들이 제조업에서 벗어나면서 불평등이 커졌다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건 영국의 산업 기반은 지역별로 깊이 뿌리내려 있었다는 점인데 남부에선 일자리와 임금이 늘어났지만 역사적으로 공장에 의존했던 지역들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오늘날 런던 북쪽의 영국 지역 중 단 한 곳도 영국 평균 소득을 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세요. 런던과 남동부를 제외한 영국의 모든 지역이 영국 평균보다 가난하다는 겁니다. 도시들이 가난해지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더 부유한 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이건 전 세계적으로 흔한 현상이고 런던도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영국의 다른 지역에서 런던으로 대규모 이주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틀렸습니다. 영국에서 사람들이 지역 간 이동하는 비율은 다른 선진국들보다 높은 편이지만 런던은 예외거든요. 실제로 영국인들은 런던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런던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런던은 영국에서 사람이 빠져나가는 몇 안 되는 도시 중 하나죠. 이게 말이 될까요? 특히 런던의 평균 가구 소득이 영국 평균보다 높다는 걸 고려하면 말입니다. 이사 가는 게 당연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주거비를 감안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 비용을 고려하면 런던의 실질 소득은 영국 평균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런던의 주택 가격은 영국 평균의 거의 2배입니다. 그래서 런던에 심각한 노숙자 문제가 있는 게 놀랍지 않은데 서구 세계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수준입니다. 런던 인구의 약 2%가 노숙 상태로 간주되는데 뉴욕이나 파리, 베를린 같은 대도시들과 비교하면 몇 배나 높은 수준이거든요. 주택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마가렛 대처가 1980년에 도입한 구매권 프로그램인데요. 공공임대주택 세입자들이 정부로부터 최대 70%까지 할인받아서 집을 살 수 있게 한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이 정책은 미래 세대를 희생시켜서 현재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구조였습니다. 70% 할인에 계약금도 없이 집을 샀다가 몇 년 후 시장 가격으로 팔면 엄청난 이득을 보는 거죠. 1980년에 런던 전체 주택의 거의 3분의 1이 공공임대주택이었는데 오늘날엔 10분의 1도 안 남았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팔린 집들 중 거의 절반이 지금은 비싼 가격으로 임대되고 있거든요. 런던 주택 가격이 치솟은 또 다른 이유는 외국인 투자입니다. 외국인이 런던에서 부동산을 사는데 법적 제한이 없거든요. 최근 런던에서 팔린 집의 4분의 1 이상이 외국인 구매자였는데 뉴욕은 1%도 안 됩니다. 엄청난 차이죠. 전 세계 부자들이 런던에 돈을 쏟아붓지만 이건 항상 주택시장 왜곡으로 이어집니다. 시드니, 멜버른, 밴쿠버가 이미 이 함정에 빠졌거든요. 이 모든 게 지역 주민들의 희생으로 이뤄지는 겁니다. 하지만 주택은 문제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영국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인데 수십 년 동안 답은 간단했습니다. 런던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런던을 방문하면 지하철과 낙후된 시설에 대해 불평하는데 이 사람들은 분명 영국의 다른 지역에 가본 적이 없는 겁니다. 영국의 교통 투자를 보면 런던이 압도적으로 많이 받거든요. 런던은 1인당 투자액이 다른 지역의 3배가 넘습니다. 북동부나 미들랜드는 런던이 받는 것의 3분의 1도 안 받죠. 가장 가까운 남동부조차 런던의 절반도 안 됩니다.
관점을 바꿔보면 북부가 런던과 같은 투자를 받았다면 엄청난 추가 투자가 됐을 겁니다. 주요 철도 노선을 여러 개 건설하는 것과 맞먹거든요. 설상가상으로 영국은 비슷한 수준의 다른 나라들보다 교통에 훨씬 적게 지출합니다. 이탈리아, 독일, 미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과 비교하면 영국의 도로 투자는 한참 뒤처져 있죠. 비극은 이런 투자 부족이 영국 도시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도로와 철도 연결이 부실하면 런던 밖의 도시들은 실질적인 경제 규모가 훨씬 작아지고 출퇴근 가능한 사람이 줄어들며 연결되는 일자리가 적어지니까 성장 가능성도 낮아지는 거죠.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하자면 영국은 서유럽에서 거의 유일하게 도시 규모가 경제력과 비례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열악한 교통망이 이 문제의 핵심 원인이거든요. 교통만 그런 게 아니라 연구개발 투자에서도 똑같은 차별이 보이는데 연구개발 예산은 이미 잘 사는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런던이죠. 정부가 영국 북부나 미들랜드의 연구개발에 쓰는 돈은 런던에 쓰는 돈의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게 악순환을 만드는데 더 많은 연구개발 투자는 런던 기업들을 더 빨리 성장시키고 더 많은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며 그게 또 더 많은 연구개발 자금으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영국은 다른 나라들과 정반대인데 독일 같은 경우 가난한 지역들이 공공 연구개발 지원을 더 많이 받습니다. 영국은 정반대죠. 결과는 명백합니다. 가장 지원이 필요한 곳들은 찌꺼기만 받게 되고 영국의 연구개발 정책은 불평등을 해결하는 대신 심화시킵니다.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있는 지역에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를 우선시하는 건 나름 타당한데 영국은 그것조차 제대로 안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런던 같은 지역은 해당 지역의 기업 연구개발 대비 더 많은 정부 연구개발 지원을 받는 반면 영국의 나머지 지역은 더 적게 받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런던 밖의 기업들을 희생시켜서 런던의 기업들을 우선시하고 있는 겁니다. 런던을 중심으로 영국이 돌아가고 삶의 질이 악화되는 또 다른 이유죠. 영국은 한때의 모습에 비하면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한때 번영했던 나라가 하나의 번영하는 도시와 대부분 쇠퇴한 지역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되어버렸거든요. 토니 블레어는 한때 만화경이 흔들렸고 조각들이 계속 변하고 있으며 곧 다시 정착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을 재배열하자고 했죠.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재배열된 건 런던을 중심으로 한 영국뿐입니다. 비극은 영국이 여전히 번영을 위한 재료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런던 너머로 기회를 확산시킬 수 없는 한 그 약속은 계속 지켜지지 않을 겁니다. 영국은 여전히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성도 있지만 그게 템스강을 따라 몇 제곱킬로미터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모두에게는 제국도 사라졌고 공장도 사라졌고 미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런던은 미슐랭 스타 음식을 먹으며 앉아있고 영국의 나머지는 골목에서 길고양이처럼 남은 음식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리시나요? 사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모든 게 집중되고 있거든요. 좋은 대학, 좋은 일자리, 투자, 인프라 전부 서울로 몰립니다. 지방 도시들은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젊은이들은 모두 서울로 떠나죠. 영국이 40년 동안 런던만 키우다가 이 지경이 됐다면 우리도 계속 서울만 집중 발전시키면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영국의 오늘이 우리의 내일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식환전수였습니다.